오늘은 네. 양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생뚱맞은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직업상.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삶에 그 지혜를 깨치게 해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일이 되게 기억에 남고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프랜차이즈 사업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제목? 예, 제목을 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네. 뭔가 좀 새롭고 쏠깃한데요. 그렇죠. 어떤 거 프랜차이즈 사업이 왜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 뭐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왜 퇴직하고 그런 거 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신경민 선생님 생각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체인점 돈만 있다면 주인은 돼보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그 업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네. 망하고 그런다는데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3자로 봤을 때는 저 왜 하지? 뭐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평생을 이렇게 우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왜 하지? 혹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지? 하는 그런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제가 굉장히 생생히 본 이제 네. 그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뭔가 무거우면서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일일 수도 이야기일 수도 사실 있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네. 이분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다행히 성공을 못 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게 됐는데 네. 일단 이분은 이제 그 50대 초반에 정육점 사장님이세요. 제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의 모 시장에 무슨 정육점.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 정육점을 이제 한 몇십 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좋은 고기를 갖다 파는 거에 되게 이제 핵심을 두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좋은 고기 없으면 안 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입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평판도 좋고 그 다음에 얼마나 버세요? 했더니 저보다 더 잘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삶이 탄탄대로에 뭐 이게 사업에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매달 자기 몸으로 버는 거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삶이 다 안정됐습니다. 그 꾸준히 하셔서 자리를 잡으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골 손님도 많고. 그렇죠. 저도 방금 어디 정육점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고기 사러 가게. 예. 네. 저도 중간에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고기야 뭐 자주 먹는 거 아닌데 좀 크게 먹을 때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불행한 일은 이제 문을 닫으셨죠. 예. 네, 문을 닫을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사연인지. 예.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뭐 시장에서 평판이 좋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일로도 흘러가고 절로도 흘러가는데 어떤 이렇게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 이제 이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하려는 메뉴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 먹는 거에 고기가 맛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부위를 어떤 걸 넣느냐. 저는 그 탕수육 먹을 때도 너무 가게마다 맛이 달라서. 맞아요. 고기의 질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 고기 아들도 입맛이 아는데. 아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들 너무 까다로워서. 아들도 입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프랜차이즈 업주 사장님이 와서 딱 보니까 이제 고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당을 뭐 예를 들면 3개를 열 건데 거기서 요 정도 들 것 같다. 그걸 물량을 납품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손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거보다 뭐 한 달에 이만큼 딱 정해진데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사업이 잘 풀리신 건데 왜 어려움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예. 예, 이제 이 식당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3개를 하다가 잘 되면 체인점이 늘어나죠. 5개가 됐어요. 그럼 고기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시설하고 사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큰 돈을 들여서 가게를 확장하고 설비를 더 사오고 그 다음에 사람도 늘린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더 큰 돈을 버셨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프랜차이즈가 잘 됐으면 계속 잘 되지 않으셨을까요? 잘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이 구할 수 있는 고기 양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 예. 그리고 이분은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건 팔 수가 없어요. 아, 성격상. 네. 그러면 좀 고기 수급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드셨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야 될 양보다 못 보내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 업주가 네.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업주가 딱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사업을 확장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설비도 사고 다 해놨는데 네. 그럼 이제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네. 뭐 세도 안 빠지고 이런 정도가 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 늘려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살 때 좋은 기계들은 돈 주고 안 사고 빚으로 사잖아요. 예. 집도 빚 내고 샀죠. 그렇죠. 큰 것들은 빚낼 수밖에 없어요. 빚은 갚으셨나요? 지금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가 그 동네 와서 재개발한다고 싹 밀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뭐죠? 난감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은 없어졌는데 빚은 남았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셈이죠. 예. 너무 네. 암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은 없어지고 빚은 남았는데 나는 애들이랑 살아야 돼. 방법이 없나요? 뭐 화가 먼저 나가지고. 살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그러니까요. 뭐 어디 월세를 가겠죠. 예. 예, 월세를 가면 월세가 또 마이너스가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빚이 있으니까 또 이자를 내고. 무슨 이렇게 구렁텅이 빠진 그렇죠. 느낌인 이렇게 것 같아요. 구렁텅이에. 예.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이거를 막다 저거를 끌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빚이 이제 몇 억대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분이 또 특히 그런 큰 감당 못할 빚을 얻게 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성격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워낙 그 가족들한테 좋은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예체능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돈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시켜줄게. 근데 이거 뭐 예체능커녕 당장 살 집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왜 이렇게 큰 일인데 가족한테 말 못할 때 그 고통스러움 알죠. 네. 뭐 나를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아내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네. 힘든 시간을. 뭐 나라하고 다른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선택이 실패를 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빚이 얼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의 입장에서도 신경을 생각.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망만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또 이렇게 그만큼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선택까지도 했던 사람을 두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빚이 너무 많다면 뭐 다른 법적으로라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신경생은 남편이 빚을 지면 괜히 쓸데없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빚을 지면 제가 지을 스타일이라서 우리 집에서는 네. 이래서 대화가 매끄럽지 이게 약간 않았어. 이게 감정입이 잘 안 제가 빚을 낼 타입이어가지고 예, 저 같으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또 근데 그러지 말랬지. 이럴 거면은 살 필요 없어. 간도.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네 이름으로 하라고. 뭐 이런 또 익숙한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렇게 그럼 신효선생이 빚지고 집 샀을 때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빚지고 집 샀을 때 되게 불안했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이게 약간 이 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빚부터 생기니까 빨리 그냥 처분할까? 아, 사지도 않는 네, 집을. 이렇게 뭐지 분양 받았을 때 그 분양가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 뭐 되게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여보 그 집이 곧 헐릴 집이었대. 아 그러면은 그 원망을 그러네요. 아 이 사람이. 야,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빚을 지게 됐지만, 이 남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노력을 해서 살아보겠다 네. 하고 이제 두 분이 결정을 하고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빚은 다 이렇게 되면서 버는 걸 다 이렇게 그걸 버는 걸 내야 된다 그러나 갚아 나가는 뭐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예. 못 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버는. 파산 신청에서 아는 게 없구나. 그러게요. 그냥 어쨌든 그 빚을 지면 네. 뭐가 괴로워요? 빚을 지면. 빚을 지면 돈을 그러니까 빚을 이거를 갚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부터가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저는 이자가 괴롭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매달 날라오는데 그 이자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요. 그쵸. 누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확 뺏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 삶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이제 파산 신청하면 적어도 예 그런 이제 아니면 빚이 빚을 부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제가 뵀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어떤 홀가분함이 이제 두 분한테 있었고 이제 두 분이 얘기해서 그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 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누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 다른 업종으로 그러면 바꾸신다는 건가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더라고요. 왜? 이상하죠. 네. 아, 저도 이상해서 왜 굳이 다른 업종으로 하시냐고 뭐 해보신 거 있냐 했더니 아니 그냥 이거 하다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선생이 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 대학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럼 나 카페 차릴까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굉장히 그 고기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져서 그렇죠. 예, 자부심과 전문성과 예,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일에 휩쓸려서 이렇게 되셨지만은 좀 그 고깃집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새로 차리면 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일은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해서 아니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가 그냥 막연한 기분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고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게 이거니까 뭐 조그맣게라도 차려서 하시면 그게 제일 빨리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 이제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럼 계속 그 업종으로 하시는 걸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그거부터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두 분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떤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분이 하신 게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사실 엄밀하게는 예. 네.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확장을 할 생각은 없었죠.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요청을 하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일이 잘 된 거고. 근데 잘 되면 양이 늘어나는데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이를테면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고기를 또 아무거나 사서 주지 못하니까 그 물량을 못 맞추고. 근데 이분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 자기를 유지해왔던 그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이 오히려. 그런 발목을 잡고.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한테도 아주 예상치 못한 불행이 생길 수 있다. 뭐라 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나 하나 착하게 살면 되지라는 믿음이 클수록 네. 그때 정말 많이 좌절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삶이 다 깨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그 생각이 강할수록 사실은 그 상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으나 이런 일을 겪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바꾸는 기회가 됐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성실하지. 살아야지. 그러니까 공짜로 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성실하면 보답은 있을 거라고 항상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예상을 안 해봤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을 요구당하고 이러면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이 깨지는 것 같은 땅이 갈라져서 네. 그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이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안정감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믿었던 세상이 아니니까 더 네. 이상.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어떤 어떤 일을 피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게 살 건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할 뿐이고 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은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세상을 보는 틀을 좀 약간은 더 넓히거나 조금은 그 벽들을 부드럽게 해놓아야 네. 어떤 일을 겪어도 좀 버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신경미생은 돈을 만약에 지금 논문을 하나를 쓰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줘. 네. 그러면은 몇 개를 쓸 것 같아요? 논문 하나를 쓰면 1,000만 원을 주면은 정말 쓸 수 있는 만큼 다 쓸 것 같아요. 막 이 열기. 네. 뭐 이런데 그럼 처음에는 하나 두 개를 쓰겠죠. 네. 그럼 2,000만 원 얼마나 뿌듯해. 그렇죠. 그럼 또 쓰겠죠. 또 쓰겠죠. 5개를 썼어요. 근데 논문만 써도 5,000만 원이야. 그럼 또 쓰겠죠. 자, 10개를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네요. 그렇죠. 자, 그때 내 삶은 많은 걸 포기해야죠. 이제 뭐 애들 돌보는 거면 가정일이며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마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질 좋은 논문을 만들기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꼼수로 많이 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제 모습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1년에 몇 개 정도만 쓸 거야 라는 결정은 언제쯤 할까요? 제가 근데 이제 돈이 걸려 있어서 제가 그렇죠. 빚도 있는데. 돈이 걸려 있어. 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돈이 굉장히 큰 유혹이네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논문 쓰는 거를 생각하는 게 1년에 평균 한 편 이상 한두 편은 쓰는 걸 목표로. 근데 1,000만 원을 주면 그러면 제가 이게 한 개가 안 서져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쭉. 근데 돈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그게 갈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하나 쓰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2개는 써야지. 뭐 얼마야? 한 달에 2개면은 얼마예요? 2억 4천인가요? 네, 2억. 안 쓸 수가 없네. 쓰고 집을 한 채 사고 지금 세를 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돈을 요 정도까지 벌면 되는 것 같아 라는 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쓰면 1,000만 원을 받는 걸 아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그럼 24개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15개를 써요. 그러면은 15개니까 내가 자꾸 왜 계산이 안 되죠? 15개 1억 5천. 네.
1억 5천이나 벌었네 이러겠어요? 아니면 2억 4천을 못 벌었네 이러겠어요? 2억 4천. 그렇죠. 옆에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편이.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아니, 내가 볼게.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 그렇죠.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오고 그 변화는 잘못하면 재앙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안 드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로 가는 그러니까 게. 사실 저도 이 사장님이 내가 시설을 설비하는 정도까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근데 이분 머릿속에는 본인의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번성한 사업이 눈앞에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물려받은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살 때는 어떤 한계를 좀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강의를 한 번 하면 100만 원을 줘. 그럼 학교 일하고 하루에 네. 몇 시간씩 하겠어요? 1시간에 100만 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냐고요? 학교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어. 네. 5시 이후에 야간 강의를. 근데 1시간에 100만 원을 줘.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그러면 저녁 시간이면 저는 애들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00만 원. 100만 그럼 200만 원만 벌어요? 500만 원. 2시간씩. 그 정도 선으로. 네. 그래서 이러다가 학원 강사들이 몸이 다 망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하는 대로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명이 짧지 않다고, 길지 않다고 하는 직업들이,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뜬금없다? 나랑 먼 얘기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일에도 네. 좀 지혜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굉장히 그 삶을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고, 돈의 유혹이 굉장히 큰 만큼, 저 조항금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너무, 한 편당 1,000만 원이라 그러셔가지고. 정말 눈빛이 흔들려요. 네, 되게 크네요. 큰 유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계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 잘 해주셨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